1959년생 돼지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1959년생 돼지띠를 위한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59년생 돼지띠 재물에 관한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보려 합니다. 자, 먼저 하나만 여쭐게요. 혹시 이런 생각 살면서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벌었는데 어째서 내 손에는 늘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까? 분명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빠져나가 있고, 돈을 모을만 하면 또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그 반복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오늘의 수수께끼입니다. 잘 들으세요. 1959년생 돼지띠는요, 돈을 못 버는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웬만한 사람보다 강한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왜 늘 빈손 같았을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기엔 분명한 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병오년, 바로 이 해가 그 범인을 붙잡고 새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수수께끼를 3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재물은 어디서 오는가? 둘째, 그 재물이 대체 어디로 새어나갔는가? 셋째, 올해 그 새던 구멍을 어떻게 막고 거둘 것인가? 특히 두 번째, 돈이 새는 자리를 밝히는 대목에서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요. 이 대목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채널은 제가 직접 댓글로 간단한 사주풀이와 게시판에 부적을 그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생년월일 시간과 함께 마음속 소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풀이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은 게시판 가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부적을 찾으셔서 사진이나 캡처하신 다음 핸드폰으로 간직해 보세요. 좋은 기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마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알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는지부터 봐야 해요. 1959년생 돼지띠는요, 물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명리에서 돼지라는 글자는 깊고 조용한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명리에는 이런 이치가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 내가 눌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재물이다.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을 다스립니까? 물은 불을 다스리죠. 물을 부으면 불이 잦아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물의 기운을 타고난 돼지띠에게는요, 불이 곧 재물이에요. 불이 여러분이 붙잡아 다스려야 할 돈의 기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이 무슨 해입니까? 병오년. 온 세상에 불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해예요. 1년 내내 사방이 불로 가득 찬 해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짐승인 돼지띠에게 올해는요, 눈 닿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재물이 널려있는 해라는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사방에 돈의 기운이 가득 찬 해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재물을 거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해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재물의 기운을 타고났고 올해는 사방이 재물밭이라는데, 그럼 왜 지금껏 내 손은 늘 비어 있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벌긴 잘 버는데 늘 손에 안 남더라 하는 느낌, 그 느낌 아시는 분 댓글에 그렇다고 한마디만 적어주고 가세요.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정확히 밝혀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실마리로 갑니다. 그 재물이 대체 어디로 새어나갔는가? 범인을 밝힐 차례예요. 명리에는 재물을 두고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기운을 가진 존재가 옆에 많으면요, 내가 다스려야 할 재물을 그들이 나눠 가져간다. 이걸 쉽게 풀어드릴게요.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 항아리가 여러분의 재물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나 말고 다른 물들이 자꾸 섞여 들어와요. 누가 물을 들어오면 퍼가고, 또 누가 오면 또 퍼가고, 결국 아무리 채워도 늘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돼지띠 여러분의 재물을 세게 만든 범인은요, 바로 여러분 곁의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딱한 사정을 들고 오면 거절을 못하셨죠.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보증을 서달라면 서주고, 형제가 손을 내밀면 내 것을 덜어주고, 자식이 힘들다면 또 퍼주고, 그렇게 평생 여러분의 항아리는요, 채워질 새도 없이 남에게 나눠지기만 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돼지띠라는 기운 자체가 남을 먼저 품는 물의 성정이라 그런 겁니다. 물은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마른 곳으로 흘러가 채워주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평생 남의 마른 곳을 채워주느라 정작 자기 항아리를 못 챙기신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버는 족족 남의 항아리로 흘려보낸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범인을 알아야 구멍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뵀던 1959년생 돼지띠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손의 기술 하나로 남부럽지 않게 버신 분인데 정작 통장은 늘 비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형제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자식들 빚을 갚아주고, 지인 보증을 서고, 당신 손으로 번 걸 당신 곁의 사람들이 다 가져간 구조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딱 하나만 하시라고. 남 도와주기 전에 내 항아리부터 채우시라고요. 그분이 그 한마디를 붙들고 딱 1년을 사셨는데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번 게 아니에요. 새던 구멍을 막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올해 여러분이 거둘 재물은요, 더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새던 구멍을 막는 데서 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아, 나도 그 사람한테 물을 너무 많이 퍼줬구나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얼굴 하나 마음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자리가 올해 여러분이 막아야 할 첫 번째 구멍이니까요. 자, 재물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샜는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새던 구멍을 막고 나면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게 든든한 재산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또 쏟아져 나가기도 합니다. 같은 재물인데 왜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또 잃는가? 그 갈림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마리입니다. 새던 구멍을 막고 나면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고인 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물에는요, 사실 두 가지 서로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명리에서는 재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흘러다니는 재물이고 하나는 자리를 잡는 재물이에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흘러다니는 재물이라는 건요, 갑자기 크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크게 빠지는 변동이 심한 돈입니다. 한탕에 크게 버는 투자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목돈, 대박을 노리는 사업, 이런 게 다 흘러다니는 재물이에요. 겉보기엔 화려하고 커 보이죠. 그런데 이 돈의 성질이 뭐냐면요, 물처럼 흘러다녀서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자리를 잡는 재물이라는 건요. 꾸준히 조금씩 성실하게 쌓이는 돈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차곡차곡 모이는 재물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한 번에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돈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재물의 갈림길이 생겨요. 올해 병오년, 사방에 재물의 기운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워낙 강하고 뜨겁다 보니까요. 자꾸 흘러다니는 재물, 그 한탕의 유혹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올해 여러분 앞에 분명히 큰돈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크게 번다더라. 지금 안 하면 놓친다더라. 이 사업에 돈을 넣으면 몇 배가 된다더라.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급하게 크게 한 번에 오는 돈일수록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항아리를 다시 비우는 그 흘러다니는 재물입니다. 평생 새는 구멍으로 고생하신 분들이요. 바로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크게 당하기 쉬워요. 왜냐? 이번엔 남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내서 스스로 쏟아붓는 거니까요. 새는 구멍이 밖에 있었다면 이번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재물의 정답은요. 크게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자리를 잡는 재물로 거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안에서 꾸준히 이미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이게 올해 여러분이 재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재물은 하면요. 하늘에서 뭉칫돈이 뚝 떨어지는 걸 상상하세요. 그런데 올해 돼지띠의 진짜 재물은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것이 풀리면서 제자리를 찾는 돈이에요. 안 팔리던 것이 팔리고 못 받던 것을 받아내고 미뤄뒀던 서류가 정리되고 이렇게 묵은 매듭이 하나씩 풀리면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그게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짜 재물의 얼굴입니다.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몇 년째 안 팔리고 붙들고 있는 것, 못 받고 있는 돈, 정리 못한 문서가 하나쯤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거 마음속으로 딱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것이 올해 여러분이 풀어낼 진짜 재물이니까요. 어떤 게 떠오르셨는지 댓글에 한 줄 적어주시면 그 매듭이 잘 풀리도록 제가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물의 흐름을 시기별로 짚어드릴게요. 올해 재물의 기운은요. 불이 무르익는 이 여름철에 가장 왕성해집니다. 불이 곧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올해 재물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때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가을 문턱까지는요. 묵은 것을 정리하고 받을 것을 받아내고 매듭 지을 것을 매듭 지으세요. 이 시기에 손대야 그 재물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날이 차가워지는 연말로 갈수록요. 재물의 기운은 서서히 안으로 갈무리 됩니다. 그때는 새로 버리는 때가 아니라 거둔 것을 단단히 지키는 때예요. 그러니 큰 결정, 큰 지출, 큰 계약은 여름 안에 매듭 짓고 겨울엔 지키기로 방향을 트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은 거두는 철, 겨울은 지키는 철. 이 리듬만 지키셔도 올해 재물농사의 절반은 지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재물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새고 어떻게 거두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아무리 구멍을 막고 좋은 재물을 거둬도요. 그걸 담을 그릇이 성치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재물을 붙잡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거둬도 그걸 담을 그릇이 성치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죠. 그 그릇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명리에는 이런 이치가 있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걸 감당할 사람의 힘이 약하면요. 오히려 그 재물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릇이 작은데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쳐서 다 흘러버리잖아요. 심하면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들어온 재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재물을 지키려면요. 돈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을 담을 여러분의 그릇부터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원리부터 짚어드릴게요.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했죠. 명리에서 물의 기운은 우리 몸에서 어디를 맡느냐면요. 피와 혈관, 그리고 물을 걸러내는 콩팥, 이 물길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기운이 사방에 가득한 병원년이잖아요. 불이 세지면 물이 졸아듭니다. 냄비에 불을 세게 떼면 물이 줄어들듯이요. 그래서 이 시기 돼지띠는요. 몸속의 물이 마르기 쉬운 때예요. 혈압이 오르내리고 피가 뻑뻑해지고 머리가 핑 돌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오기 쉽습니다. 그러니 올해만큼은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혈압 한번, 피 검사 한번 꼭 챙기세요. 재물을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이 몸이라는 그릇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물의 그릇을 지키는 데는요. 몸만큼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명리에는 이런 이치도 있어요. 받기만 하려는 기운이 지나치면 오히려 재물의 길이 막힌다.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나 대신 해주기를, 어디서 도움이 오기를, 하늘이 알아서 채워주기를, 이렇게 기대고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면요. 정작 내가 재물을 다스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건 내가 다스려서 거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남이 채워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붙잡으러 나서야 해요. 올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누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거두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재물 실천을 알려드릴게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로 모여요. 새는 구멍을 막고 흐름을 정비하는 겁니다. 첫째, 지갑과 통장부터 정리하세요. 지갑 속에 안 쓰는 카드, 오래된 영수증, 낡은 종이들 다 빼내세요. 그리고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새는 물은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틈에서 새는 법이거든요. 그 작은 틈부터 막는 겁니다. 둘째,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두 가지를 적으세요. 하나는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안 팔린 것, 정리 못한 문서. 또 하나는 내가 세고 있는 것, 거절 못해서 나가는 돈, 습관처럼 빠져나가는 지출. 머릿속에서만 굴리면 걱정이지만 종이에 적으면 그건 처리할 목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 제일 급한 것부터 이 여름 안에 손을 대보세요. 셋째, 올해 재물의 기운은 검은빛과 북쪽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돼지는 물이고 물의 색은 검정이며 물이 흘러오는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검은빛 지갑이나 작은 소품 하나를 곁에 두시고 집안 북쪽을 깨끗하게 비워 정돈해 두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르기 쉬운 물 기운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진짜 열쇠는요. 방법도, 물건도, 방향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제부터는 내 항아리를 먼저 채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평생 남의 마른 곳을 채워주느라 정작 자기 항아리를 비워온 여러분이요. 올해만큼은, 딱 올해만큼은 나를 먼저 채우겠다고 마음먹는 것. 이게 새는 구멍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자물쇠예요. 누가 물을 들어와도 이번엔 내 항아리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은 비로소 고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긴 수수께끼를 여기까지 함께 풀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물이 다스리는 불에서 오고 그 재물은 거절 못한 마음으로 새어나갔으며 올해는 그 구멍을 막고 자리 잡는 재물로 거두는 해다.
1959년생 돼지띠. 여러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것을 챙기는 법을 뒤로 미뤄온 속 깊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올해는 그 미뤄둔 숙제를 푸는 해예요. 새는 구멍을 막고 내 항아리부터 채우세요. 그러면 사방에 가득한 이 불의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재물로 고여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이야기 중에 아, 이게 내 구멍이었구나 하고 가장 크게 와닿은 대목이 있으셨다면요. 그게 첫 번째 새는 구멍인지, 한탕의 유혹인지, 아니면 받기만 기다린 마음인지 댓글에 딱 한 가지만 적어주고 가세요. 여러분이 그 구멍을 잘 막고 올해 재물을 온전히 거두시도록 제가 오늘 밤 마음 모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959년생 돼지띠의 재물 수수께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부디 이 세 가지 실마리가 여러분 마음에 또렷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물이 다스리는 불에서 오고 거절 못한 마음으로 새어나갔으며 올해는 그 구멍을 막고 거두는 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평생 남의 마른 곳을 채워주느라 애쓰신 여러분, 올해만큼은 꼭 내 항아리를 먼저 채우는 한 해로 삼으세요. 그러면 사방에 가득한 이 불의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 곁에 고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주에만 있는 재물의 구멍이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상담 창구를 안내해 두었으니 편하게 찾아오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서 곁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응원 보내주시는 그 마음, 제가 하나하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멤버십이나 후원해주신 금액은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무료 사주, 무료 부적 만드는 좋은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적은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판에 정성껏 마련해 두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고 새는 구멍을 막으시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니까요. 꼭 한번 들으셔서 편하게 가져가 곁에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곁에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 전해주세요. 그분의 새던 구멍도 함께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올해 그 오랜 구멍을 막고 재물을 온전히 거두시도록 오늘 밤도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리학 박사 천웅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